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시장 이벤트가 많은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텐데요. 오늘장 전략 정리해보면서 이번 주 전략까지 함께 세워가시죠. 와는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서울의 봄 이야기입니다. 대표님은 서울의 봄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주말 동안 이렇게 대표님처럼 영화 보신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누적 관객 수가 7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관련주들도 같이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덱스토를 포함해서 수혜주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같이 미디어 관련주를 한번 알아볼 때 우리가 이 덱스터가 직접적으로 우리 이 영화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뭔가에 대한 CG가 나오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저 때에 대한 분위기를 좀 연출하기 위한 음향 효과라든지 또는 중간중간에 이제 지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서울 침공에 대한 지도 자체에 대한 일부를 이 덱스터가 연출을 함으로써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직접적인 관련주로 본다면 또 콘텐츠리 중앙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회사 메가박스가 이 부분에 대한 배급사를 맡았기 때문에 또 콘텐츠리 중앙이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강세에 대한 부분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그만큼 현재는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키스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스트 이 목요일 날 이 서울의 봄 관련된 이슈를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이런 미디어 관련된 기업들이 낙폭과대가 컸기 때문에 반등폭을 좀 더 크게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키스트 같은 경우에도 드라마 제작에 대한 관련사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OTT뿐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프리미엄에 대한 요금제를 가격을 상당히 상승시켰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본격적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 돈을 모아서 여러 가지에 대한 이런 제작사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는 시장에서 숨겨져 있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가 보죠. 오늘 두 번째 체크 포인트 화장품주도 잘 가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12월 달에 우리가 이제 키워드를 좀 잡아본다면 기대감과 그 낙폭과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이제 소비 회복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화장품이라고 하면 항상 중국에 대한 키워드가 따라서 붙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번에 이제 일본에 대한 시장이 지금 확대가 되면서 국내 화장품주들이 다시 한번 재평가를 좀 받고 있는 양상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고가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그리고 일본 화장품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중저가 브랜드에 대한 부분에서 한국산에 대한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줬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오늘 인그루드랩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그루드랩이 오늘 의미 있는 돌파가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본다면 과거에 이런 일본 관련된 화장품 얘기 나왔을 때 많이 등락을 보였던 기업이 이제 VT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VT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가를 다지고 난 다음에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좀 붙이는 그런 양상들인데, 뭐 자회사 큐브엔터도 가지고 있는 만큼 현재 위치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도전을 이어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화장품 시장 자체가 바뀌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ODM, OEM 관련된 코스맥스 같은 기업도 다시 한 번 더 체크해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 LRG 넥스원입니다. 앞선 코너에서도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이슈에 대한 설명은 넘어가고요. 네. 대표님이 그 LRG 넥스원을 포함해서 로봇주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 바로 좀 여쭐게요. 더 잘 가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뭐 일단은 더 간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 우리가 아직까지 현재 시장 자체에서 LRG 넥스원이 이슈가 됐던 것은 뭐 무기 수출 부분이 이슈가 된 게 아니고 바로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바닥을 찍었던 게 반도체였고, 그 다음에 두 달 동안 랠리를 펼쳐왔고, 우리가 10월 달에 바닥을 찍었던 게 AI와 로봇주들입니다. 그러면 이 AI와 로봇주들이 현재는 12월 달에도 랠리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LRG 넥스원 같은 경우에 독수리 오형제 기업입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는 여기에 대한 상승 자체에 대해서 일부 조정세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추세적 상승은 이어간다고 본다면,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된 법안이 바로 이 수출입
은행법이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법안에 대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회가 일정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이런 방산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자 그러면서 이제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의미 있는 반등세가 좀 나타나는데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주방에 대한 자동화 관련 로봇을 납품했다라는 이슈인데요. 오늘도 공시가 났죠.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생활 서비스형 로봇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 그 로보티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에 대한 주요 주주가 LG전자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가전 쪽에서에 대한 로봇의 활용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런 로봇 산업 자체가 단기간의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는 전반적인 자동화 무인화에 대한 시대적 흐름이 주가에 반영되는 거니까 저는 대기업 관련된 로봇주들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보티즈가 오늘 중소형 로봇주 중에서 가장 강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하게? 일단은 지금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이 들어와 있는 기업이고, 마찬가지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로보스타와 더불어 LG전자에 대한 지분이 들어와 있는 기업인데 지금부터 생활 서비스형 로봇 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로보티즈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감속기에 대한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다라고 시장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자세히 살펴볼 관련주는요, 생성형 AI 관련주입니다. 종목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한눈에 또 보도록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경쟁 상대가 생겼습니다. AMD라는 경쟁 상대가 생겼고, 마찬가지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메타도 현재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자체 칩을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인 소문이 돌고 있는 만큼 이제 AI 칩이 그만큼 가격이 싸진다는 것은 이 생성형 AI 시장이 훨씬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요. 결국 이제 생성형 AI라는 게 지금 현재 온 디바이스 AI도 마찬가지에 대한 일종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선은 우리가 2023년도에 강세를 보였던 것이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 반등은 나와도 우리가 길게 투자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시세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음성 AI는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하이 시리라든지 하이 빅스비 대부분 다 이 음성 AI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상당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얘기하니까 제 휴대폰도 네, 음성 인식을 네, 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음성 AI에 대한 부분은 이미 기술적인 부분 자체 조금 갖춰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충분히 시장에 대한 이슈가 좀 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교통 관련한 AI가 이노뎁이라든지 라운피플, 그리고 방산 AI 오늘 하나 시스템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방산과 로봇도 엮었고 방산과 AI도 충분히 엮일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문서 AI와 챗봇 AI. 요번에 이제 이스트 소프트도 여러분들 구글 스토어에서 앨런이라고 치시면 이거 챗봇이 나오거든요. 요번에 출시를 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도 일종의 하나의 생성 AI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그리고 지금 분석 AI 같은 경우에도 요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 C랩 같은 경우 유튜브에 대한 또 축약 서비스를 또 카톡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종목들 사이에서 오늘의 원픽 궁금하네요. 공개해 주시죠. 우선 이제 실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교통 AI 관련된 부분에서 라운피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라운피플 같은 경우에 AI 스마트 버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AI 솔루션 관련해서 교통 데이터라든지 또는 오늘 비가 좀 많이 오잖아요, 그죠? 이런 추구 데이터에 대한 구축 사업을 현재는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단계라고 보고, 지금 현재 10월 달에 대부분 다 AI 관련주들이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저는 12월 달에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좀 더 보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개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8,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24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라운피플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